늘 제멋대로 하는 반항적인 아이.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제가 드릴 텐데, 우리 퐁이 엄마가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왜 우리 아이가 자꾸 이제 반항적일까?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 어른들한테 이제 말버릇 없이 막 이렇게 해서 좀 화를 좀 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퐁이한테 이제 엄마가 타일러 보기도 하고, 혼도 내고, 막 이러는데도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공격적인 것들을 할 때 엄마가 이제 그러죠. 야, 하지 마! 그게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이게 더 당당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쵸? 그런 아이들이 있죠. 막 이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둬야 될까? 아니면 타일러도 봤는데 우리 아이가 별로 반응도 없어. 자, 그리고 마음대로 어른한테 너무 제멋대로 굴고 친구들한테 제멋대로 굴고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마들이 특히 이제 남자애들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제 엄마들이 토로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퐁이 엄마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 단순하게 사실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엄마가 지금 그랬죠. 우리 퐁이 엄마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엄마가 한 번 정도 정말 아이에게 강력하고 단호하게 해서 엄마의 말이 좀 이렇게 아이에게 들어먹히도록 이런 방법을 이제 해주고 넘어가면 좋은데 보통 이제 엄마들이 힘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안 좋으냐면 첫 번째, 아이들이 공격적 행동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습관처럼 가면서 이게 사실 단순하게 오늘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습관이 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좀 그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러한 아이들이 사실 공격적인 이제 언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약간의 반항성 장애와 유사한 행동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제가 간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반항성 장애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격적이고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반항성 장애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반항성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반항성 장애라고 하는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 빈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충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항적인 말투와 행동,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누적이 되면서 이제 증상으로 이제 나와서 심리적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보통 이러한 나이대가 보통 한 8세 전후로 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주의력 결핍,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ADHD의 어떤 행동이나 과잉 행동 장애로 인해서 촉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반항성 장애라고 하는 것들과 우리 아이가 과잉적 행동으로 폭력적인 것들이 보이면 결국은 반항성 장애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폭력적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아기일 때부터 그랬다.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영유아 시기 때 아이의 기질 성향에 따라서 그런 유형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형들을 우리가 보면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키웠을 때 아마 아실 텐데 아이가 기질이 되게 까다로워. 자, 까다로우면서 작은 일에도 울고 떼쓰고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달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자, 그러면 그 시기 동안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자, 근데 그 이후에 또 세수하기라든지 양치질하기라든지 또 소소한 것들이라도 정리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반항적으로 나오거나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계속 깨지면서 엄마랑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하지 마라. 우리 아이는 한다.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점점점 서로 커지겠죠. 자, 이러한 과정들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반항성 장애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장애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폭력적 기질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면서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폭력적인 거라든지 큰 액션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장난기로 발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는 장난인 거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활동을 하고 장난기가 많으면서 활동이 커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뭔가 과잉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으로 계속 나오니까 부모, 선생님, 친구들, 자, 또래 집단 내에서도 계속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냥 뭐 예를 들면 장난이었어. 나는 이제 활동이 많았어.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요, 기질이 너무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소리도 크고요. 또 우리 아이가 좀 등치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어도 아이들이 막 넘어가고 뭐 힘들어하고, 우리 아이는 폭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기준을 나의 기준, 엄마와 아이의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준도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약하고 예를 든다면 얌전한 아이야. 근데 친구가 등치가 크고 활동성이 크고 과격한 아이야.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제스처가 커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피해를 받는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또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과잉적인 행동을 해서 계속 빈번한 사건이나 문제가 생긴다면 엄마가 상당히 아마 힘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막 혼내고 다그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원래 반항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나 어른들이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내고 이러면 결국 더 부정성들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도덕적 관념들에 대한 문제도 생겨요. 왜? 나도 이렇게 했는데 엄마도 소리 지르고 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랑 부딪힐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 보고 야, 너 소리 지르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 근데 엄마 목소리가 커져 있어. 그럼 아이가 엄마도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훈육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폭력적이고 과잉 행동을 하는 반항성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원인이 그럼 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도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 이래 보면, 보통 아이들을 체크해 보니까 반항성이 생기고 폭력적인 아이들이 보니까 뭔가 모르게 계속 누적돼 왔던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것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논문학적으로, 논문적으로도 얘기하고 이론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러한 누적된 어떤 생각이라든지 활동, 그리고 이제 어떤 스스로가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원인이 되었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어머니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양육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가 이러한 아이의 폭력적이고 과장된 뭐 어떤 그 활동성이 크고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 뭐 누구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뭔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들이 좀 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다면 최대한 거기에 맞추도록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하루는 규율에 맞지 않아도 가만히 있고, 하루는 규율에 만약에 어긋나면 되게 야단을 치고, 이게 뭔가 일관성들이 계속 없으면 우리 아이가 인지를 못하고 이걸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었을 때는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이라든지 행동들이 이해를 하면서 얌전하게 뭔가 행동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돼. 그럼 아이가 될 때는 가만히 있는데 안 될 때는 어때요? 화를 내고 액션이 커질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가 이러한 것들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준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안정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일관적인 태도, 엄마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뭐 예전의 보수적인 양육 형태를 보면 부모님이 이제 되게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부모님들 계세요. 특히 예전에 보수적으로 보면 아버지들이 그냥 아이들을 되게 엄하게 키우고 막 이러잖아요. 자, 엄한 집안의 아이일수록 사실은 집에서는 얌전한 것 같은데 나가서는 부모와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 나가서 막 그냥 친구들한테도 막 자기가 억압적으로 막 행동을 하고. 왜? 보고 배운 게 그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정말 부드럽게 양육을 하고 소통과 교감이 많으면 아이들이 나가서도 엄마의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데 모방 학습을 하죠. 부모에 대한 모방 학습을 하니까. 그럼 친구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할 테고.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집안의 가정 환경이 되게 억압적이고 뭐 강압적인 그런 양육을 하는 집안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태도를 가지고 그 집안의 분위기를 또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된 에너지를 좀 많이 풀어주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양육에 대한 억압과 강압이 조금 약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제 뭐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주 양육자가 우울과 불안이 상당히 많은 집안. 자, 그럼 어떨까요? 엄마가 분노가 많이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엄마가 너무 우울해서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양육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액션이 커지고, 그리고 말투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에 대한 심리적 우울감, 불안, 가족 내 우울과 불안이 있는 어떤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도 사실 좀 위험한 그룹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불안하고 우울도는 아이에게 전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정서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조심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실은 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감당하기 어렵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감당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주축이 되셔서 정말 강압적으로 아이를 한번 제대로 훈육을 시켜서 아이가 좀 울고 뭐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도 한 번쯤은 부모님이 정확한 훈육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좀 잡아주셔야 그 다음에 습관적인 문제가 좀 잡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공격적으로 반항적 태도가 계속 나오면 사실 선생님하고의 갈등, 친구들하고의 갈등, 결국은 아이도 문제, 부모의 훈육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사실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을 찾으면 전문가들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또 완화도 시켜주고, 그리고 아이의 문제점이라든지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른 제3자가 풀어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완화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는 한번 문제가 생겼다 해서 꾸준히 가서 습관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습관적인 문제는 부모나 양육자가 사실은 케어를 잘 못해줘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 한 번의 좋은 케어를 통해서 아이가 갑자기 급변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는 길게 가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지 마시고 한번 잘하면 바로 바뀔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또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아이의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열쇠를 부모님의 손에 제가 쥐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문을 따듯이 아이를 한번 좀 좋은 공간으로 우리가 인도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